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이번 본선 3차 2라운드 때 대기실에서의 빈예서 양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앞선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 빈예서 양의 사태의 정밀 분석 해드리겠다. 근데 제 주제를 한번 보세요. 빈예서, 그럼 최종 탈락하는 건가? 준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건가?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접 발췌하고 단독으로 전달해드리는 내용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한번 해설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이 빈예서 양이 왜 그렇게 오열을 했을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대기실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서 갈게요 라고 하니까는 이 빈예서 양이 이미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꼈고 정말 덜덜덜덜 거렸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2라운드는 더 잘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1 한국 대결에서 이수연에게 패배를 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빈예서 양의 무대가 딱 시작이 되죠. 자, 시작 전부터 빈예서 양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거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평소에 이 빈예서 양의 무대의 흐름을 보면 긴장이 아니라 정말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이 창법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본인의 이제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눈물을 쏟는 그런 엔딩까지 하나의 서사를 보여주는 가수였는데 이번에 시작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1절 부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채셨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느낌이 왔어요. 이 빈예서 양이 평소에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2절 때에 굉장히 파워풀한 고음을 보통 모든 가수들이 내지만 빈예서 양은 워낙 정통 트롯이다 보니까 노래 전체에 꺾기가 많거든요. 1절에서 보여줬던 2라운드의 이 무대의 모습은 무언가에 굉장히 쫓기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 꺾기가 보통 남들이 한두 번 꺾을 때 빈예서 양은 기본적으로 2번, 4번, 5번 막 이렇게까지 꺾기를 자랑할 정도로 엄청난 테크닉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수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 끝났을 때 이미 이때 느낌이 왔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어떤 눈물의 조짐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빈예서 양이 간주 중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고 간주가 끝나고 나서는 금방 자기 페이스를 찾으면서 아마 마무리 때 읊조리듯 노래가 끝났을 거다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오열할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행사와 유튜브와 더 트롯쇼와 같은 가요 무대 통틀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미 1라운드 끝났을 때 1라운드 아니죠. 1절 끝났을 때 손을 벌벌벌 떱니다. 이 거의 공황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극도의 긴장감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이게 약간 무섭다, 좀 떨린다가 아니라 온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단 말입니다. 전 이걸 보고 야, 이거 괜찮을까? 이 빈예서 양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중압감이 어마무시했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줬고 소유미 씨가 예서 긴장한다. 왜냐면 이게 다른 참가자들이 볼 때도 빈예서라는 가수가 나이가 어리고 뭐고를 떠나서 저렇게까지 벌벌 떠는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하는 빈예서 양의 모습을 보고 다들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저도 이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실수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2절 시작하자마자 음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설마 했는데 여기서부터 노래를 못 불러버렸죠. 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마디를 놓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2절의 대부분을 날려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2절의 초반 부분을 오열하느라 그냥 보내버리게 됩니다. 아마 빈예서 양의 팬분들도 이거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현역 가왕을 그냥 시청하시던 분들도 이 사태를 보고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존 예상은 어땠죠? 아마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슬픔이 내재된 모습일 거다라고 제가 기껏 예측했는데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럼 빈예서양의 잘못인가? 자, 크게 본다면 제가 커버하지 않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빈예서양의 잘못이 반입니다. 전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10대 가수들도 충분히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김태현 양이 울지 마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빈예서양이 차마 진정을 못합니다. 사실 프로페셔널한 가수의 입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런 모습은 대중들에게 안쓰러움도 전해지지만 사실 실력적인 면에서 많은 비판을 야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안타깝지만 많이 아쉬웠어요. 만약 저걸 이겨내고 2절을 멋지게 불렀다고 한다면 정말 극찬받았을 거거든요. 그런 실력을 빈예서양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 제가 정말 목이 메이면서 비판하고 싶은 제작진에게 절반의 잘못과 책임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빈예서양이 왜 울었을까요? 그냥 빈예서양이 그냥 부담스러워서 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일까요? 14위라는 중압감에 의해 내가 탈락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만들어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노래를 부르다가 또 울고 부르다가 또 울고 이 모습에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보통 공감이 안 되는 모습이면 관객들이 이 모습 보고 그냥 놀랬거나 혀를 찼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고 마스터단들이 표정이 싸늘하게 식는 것이 아니라 막 응원을 북돋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빈예서양의 노래를 겨우겨우 해나갑니다. 근데 이게 어떡합니까? 음정이 이미 다 흔들려 버리고 이미 한번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른도 멈추기 힘들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빈예서양이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렸을까요? 확실한 탈락의 그림자가 본인에게 드리워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거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끌어안고 덜덜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그만큼 절실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본인도 충격적인 상태였겠습니까? 아예 노래를 못해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관객들이 안타까워서 막 응원을 해주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빈예서양이 그게 안 돼요. 오죽했으면 이지혜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해야 돼 라고 독려를 합니다. 근데 빈예서양이 이제 2절 후렴구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음이탈 다 나버리죠. 물론 눈물 흘리면서 불렀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잘 불렀습니다. 끝까지 해나가는 거에 의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수라 씨도 이게 오죽 안타까웠으면 이런 표정으로 받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 빈예서양이 이렇게까지 불안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14위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조바심이, 불안함이, 처절함이 만들어낸 오열 무대라는 걸 마스터들도 관객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노래를 불러봐요. 근데 이게 시청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직 애기다.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안쓰럽다. 멘탈 잡는 것도 실력이다.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예서답지 않게 너무 안타깝다. 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빈예서양답지 않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버렸고 여기엔 제작진의 잘못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냉철하게 드릴게요. 오죽했으면 이 어른 참가자들이 막 울어요. 그게 얼마나 처절해 보였으면. 결국 빈예서양이 노래 무대를 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마스터단도 당황하고 관객들도 울고 이지혜 씨도 울고 끝까지 불러야 한다. 처절한 마음을 공감합니다. 부르다가 울었다가 부르다가 울었다가 제가 이런 무대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통틀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빈예서양의 이
처절한 기분과 상황을 관객, 시청자, 마스터단 모두가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참 놀라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빈예서 양이 사실 이때까지 노래를 못 부른 적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우승 후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14위면 16명 중에 내 뒤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점수가 이수연 양과의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 차이가 만약 크게 안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빈예서 양이 이 노래를 뭐 평범하게만 불렀어도 일단 그런 중압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빈예서 양이 오열하는 무대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앞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무려 120점 차이입니다. 120점 차이. 이 120점 차이를 빈예서 양이 메꿔도 14위를 겨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0점 차이가 100점대도 아니고요. 90점대입니다. 두 자리 숫자. 이수연 양은 210점을 받았어요. 근데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가수들의 1라운드 노래 무대가 딱 끝나고 이제 중간 점수가 집계가 됐잖아요. 자, 이게 빈예서 양의 멘탈을 다 박살낸 겁니다. 자, 보면 뭐 1위부터 8위까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수연 양이 4위입니다. 4위 210점. 근데 빈예서 양이 90점으로 14위입니다. 둘이 대결을 펼쳤는데 한 명은 4위를 했고요. 한 명은 14위를 했습니다. 10계단 차이가 나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런 대진운을 짜게 됐다. 굳이 이수연 양과 붙었어야 할까요? 사실 스테파니아 붙었어도 되고 장태희 씨와 붙었어도 되고 소유미, 하이량, 김주희, 추다에 이 가수들과 빈예서 양이 붙었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이수연 양과 붙었다라는 거. 두 번째, 대진운도 대진운인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다른 가수들과 다 놓고 봤을 때 김주희 씨를 뭐 빼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빈예서 양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큰 점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태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큰 점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빈예서 양 입장에서는 어떻죠? 야, 내가 90점을 받았고 수연이가 210점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점수 차이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정말 이거 보통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제작진의 횡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났어야 하고 그 정도로 이수연 양과 맞붙었어야 하냐. 그리고 그렇게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니 빈예서 양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빈예서 양은 과거 미스트롯 때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준결승 진출이 실패로 돌아갔던 좌절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필 또 이번 현역가왕에서 그 트라우마가 터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수연 양과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 불러야만 8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어렵죠. 그리고 빈예서 양이 쉽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탈락 위기에 갈 것처럼 팀전을 빼고서는 올인정도 못 받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최악의 부담감의 상황으로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결국 빈예서 양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빈예서라는 참가자를 두고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이건 서혜진 PD와 제작진의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냐? 미스트롯 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빈예서 양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불안정하게 시작부터 올인정을 못 받는 불합리함이 존재했어요. 그게 이제 준결승 진출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탈락의 위기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빈예서 양이 이렇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것이 빈예서 양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무대 망쳐버려라 라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국 이런 극심한 상황이 연출이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죠.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극찬했다가 악평했다가 높은 점수 줬다가 탈락 위기에 넣었다가 그게 다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참가자들을 위주로 벌어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빈예서라는 우승 후보에게는 너무나 지금 크게 상황이 다가오고 되게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빈예서 양이 어찌저찌 무대를 이끌어 나갔어요. 이 신동엽 씨도 오죽했으면은 몸을 파르르 떨더라. 그런 모습 처음 봤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결국 이 점수가 사실 높게 나오기가 너무 어렵죠. 오죽했으면 그 심정 알 것 같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노래를 참 잘하는 빈예서 양이었는데 이번 결과가 잘 안 좋아도 기회는 많다.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극복해냈으면 좋겠다. 정수라 씨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결국 나오게 됐던 평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빈예서가 그럼 탈락을 하게 되는 거냐.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지금 이 무대를 뒤집어 엎으려면 딱 하나의 경우수가 남았습니다. 바로 뭐죠? 나머지 450점의 관객평가단 점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관객평가단 점수에서 빈예서 양이 압도하지 못하면 이런 마스터들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빈예서 양은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엄청 높아야 하는데 일단 어찌됐건 빈예서 양은 292점을 받았습니다. 292점을 받았는데 이거 다 지울게요. 292점을 받은 시점입니다. 그러니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만약 높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순위 한번 뒤집어 엎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1위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객평가단의 점수로 뒤집어 엎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라운드 점수가 90점이었고 연예인 판정단의 450점 만점에 292점을 받았지만 이 관객평가단 점수에서는 1등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 가수가 이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눈물이 흐르면서도 이 무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관객들이 공감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빈예서 양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1라운드에서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후회가 너무 된다. 결국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된 원인의 가장 중심점은 1라운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점수 차이, 말도 안 되는 대진. 이 두 가지가 빈예서라는 실력자를 무너뜨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빈예서 양의 팬카페에 놀라운 스포일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이십니까? 팬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민판정단 신청 안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수연, 김태현 두 친구는 결승전에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두 친구가 각각 팬카페와 SNS에 그런 얘기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근데 이 국민판정단 신청 안내 글과 SNS 공지가 없었던 빈예서 양이 갑자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왔냐? 2월 1일 날
올라왔더라. 제가 영상을 만들던 시점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요번에 7회차를 보고 제가 찾아보니 이런 국민판정단 신청 안내 공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빚내서 양이 탈락했다면 이런 방청 신청 받겠습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아마 추가 합격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관객평가단의 점수 때문에 반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제작진은 빚내서 양을 준결승 또는 결승 진출을 시키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딱 하나, 오로지 시청률 때문이다. 그러니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들이 다른 가수들의 무대에도 많았었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난장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대마다 결과 때문이었는데, 홍자 씨가 사실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 천기가왕 패자부활전 때 심기일전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불렀는데 사실 홍자 씨가 특출나게 잘 불렀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강혜연 씨도 평소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등비등하게 봤습니다. 기껏 해봐야 근소 차이겠다. 1, 20점 차이로 아마 승패가 나뉘게 되지 않을까. 홍자 씨는 원래 부르던 대로 불렀고 강혜연 씨도 원래 창법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홍자 씨가 노래가 끝나고 이 노래 평가를 듣는 상황이 왔을 때 정수라 씨가 눈빛도 달라지고 다른 색깔을 새로운 곡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계속 같은 걸 먹으면 질려버리게 된다. 예선에서 날개를 불렀을 때 굉장히 놀랐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감정을 몰입해서 뭔가 먹은 소리가 나는 건가? 강현 씨가 일단 엄청난 혹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현미 마스터도 홍자 씨에 대한 혹평을 남겨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장태희 씨는 둘 다 팬덤이 있어서 장난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글쎄요, 홍자 씨가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 결과는 황당하게도 2배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엄청난 점수 차이예요. 근데 황당한 거는 사실 강혜연 씨가 국민판정단 점수도 낮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많이 아쉽지만 어찌됐건 홍자 씨가 현장에서는 강혜연 씨보다는 좀 더 어필이 됐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었던 무대들도 지금 보면 116점 차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번 무대의 이 결정타는 뭡니까? 2가지였어요. 대진운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렇게 30점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홍자 씨가 사실 200점대를 받았는데 30점을 받았으면 238점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상위권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받지는 못했다. 어쨌건 셋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는 건 두 사람의 실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웠던 건 구수경 씨와 추다혜 씨의 무대였죠. 이건 뭐 누가 봐도 구수경 씨가 압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컨셉도 좋았고 둘 다 노래를 잘 불렀지만 구수경 씨는 정말 다코스가 맞구나. 어디다 내놔도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감히 예언을 해보자면 탑5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을 봤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시간 시청자분들도 비슷하게 판단을 했고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났을 때 색다른, 진짜 제가 이 무대를 보면서 아무런 리액션을 못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친구가 이미 무대가 선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진짜 노래가 시작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열의 10명은 다 이 표정이었을걸요? 아마 열의 10명은 다 정수라 씨와 똑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야, 이 두 친구는 제가 볼 땐 트로트 아이돌로 데뷔를 해야 된다. 이미 데뷔한 가수들이지만 트로트 아이돌로 새롭게 또 이 팀을 짜서 데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정수라 씨가 정신을 못 차릴
둘 다 너무 잘한다. 난리 났다. 둘이 막 무대를 갖고 놀고 춤추고 퍼포먼스 하는데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이 중간중간마다 원곡자인 정수라 씨가 정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무대 오열 사태라고 할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대 오열 사태 논란이 터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잘 불렀어요. 정수라 씨가 왜 말도 안 되는 점수 차이가 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요런 좀 소신 발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빈예서 양의 점수가 90점이고 이수연 양의 점수가 210점인데 연예인 판정단도 2배 차이, 50점 대 100점.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40점 대 110점.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대진운도 있어요. 이 두 친구가 맞붙게 된 것은 뭐 사실상 정말 두 친구가 서로를 지목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웬만한 대결 구도는 제작진이 시청률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대진우는 너무나 가혹했다. 적어도 10대 가수들은 다 어른 가수들하고 맞붙었어야 하는데 이 빈예서 양이 예를 들어 하이량이나 스테판이나 뭐 이런 가수들과 맞붙었다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겠습니까? 실제 마녀사냥단의 선택도 이수연, 빈예서, 이수연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점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 솔지, 김주희, 이건 뭐 솔지 씨가 너무 잘 불렀습니다. 압승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솔지 씨가 이 트로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81점 대 219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빈예서 양이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에 떨었고 결국 그 모습이 무대 위에서 복받치게 되지 않았나. 결국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2절 시작하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방송 사고가 이미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심각한 점수 차이가 빈예서 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두 번째로는 이 베네핏이 그 극심한 차이를 더 심화시켰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진운이 너무나 운에 좌지우지 되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결국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당초 예측했었던 내용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이 사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가 있어요. 이 시즌2 때도 말씀드렸고 1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가자들에게 압박감과 부담감을 심어주는 건요, 사실 오로지 판정단과 제작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압박감을 주고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솔지 씨 같은 경우도 뭐 빈예서 양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혹평을 받았잖아요. 트로트에 색이 없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정확한 평가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과했다라는 분도 있고, 하지만 항상 심사평이 날카롭고 정확한 걸 뛰어넘어서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심경에 압박을 주는 멘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참가자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끝나서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 하죠. 혹평과 극찬을 오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참가자라면 그 전 무대에서 혹평받고 탈락 위기에 놓여졌다가 갑자기 그 다음 무대에서 극찬받으면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점수를 높게 받으면 안 나도 눈물도 날 겁니다. 이게 근데 철저하게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지 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